지난주부터 다시 시작된 역대급 겨울 폭풍의 여파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정전과 사고 피해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도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부 고속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눈과 비가 몰아치면서 추돌 사고를 비롯해 도로에 갇히거나 조난을 당하는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국회가 새로운 재외동포청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한인들의 신속한 민원 처리와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중국의 한 범죄 조직이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수천 명의 아시아계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전자여행 허가제 신청 대행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이 지난주부터 캘리포니아주 일대를 덮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온화한 날씨를 보이던 LA 지역에는 34년 만에 처음으로 눈폭풍 경보까지 발령되는데요. 한인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대지방의 상징인 야자수나무에 우박이 떨어집니다. LA의 랜드마크인 할리우드 간판에는 눈이 쌓였습니다. 눈길에 차량들이 헛바퀴를 돌리며 미끄러지는 아찔한 순간도 속출합니다. 지난 주말 LA 지역에 34년 만에 처음으로 눈폭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It's a mess. I thought I was moving from St. Louis to California to get in some good weather. This is very unusual. I've lived in Southern California my whole life. Never been in a snow flurry before. 국립기상국은 강풍으로 천여 건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큰 나무들과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14만여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의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가봤더니 냉장고가 다 꺼져 있어가지고 주말 장사를 준비해놓은 식자재들을 전체 다 폐기하게 됐어요. 한 2, 3만 불 정도. 이번 폭풍은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중남부 지역도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특히 오클라호마주는 어제부터 오늘 최소 7개가 넘는 토네이도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구호품 전달과 복구 등에 나섰습니다. Later today, Public Works will be doing a debris survey to determine what needs to be picked up and where and the extent of what needs to be collected. 한편 미 전역을 강타한 이번 겨울 폭풍은 북극 지방에서 발달한 거대한 저기압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발생한 기상이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기록적인 겨울 폭풍의 여파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도 각종 사고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30분쯤 플래서 카운티의 80번 고속도로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18대의 차량이 충돌해 5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선밸리의 5번 고속도로가 폭우로 침수되면서 운전자들이 조난을 당했고 폭설로 인해 18번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장시간 갇히거나 또 산악 지역으로 캠프를 떠난 수백 명의 고립된 아이들과 야영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긴급버스가 호송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애플게이트에서 네바다주까지 연결되는 80번 고속도로를 비롯해 88번, 50번, 395번 고속도로가 폭설로 인해 폐쇄됐으며 지난 주말 330번과 38번 국도도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날씨와 도로 상황을 우려해 당분간 여행을 자제하고 수시로 바뀌는 도로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폭풍이 덮친 캘리포니아주에는 오늘부터 겨울 날씨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 3월 1일까지 비와 폭설, 강풍 등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예보됐다면서 이로 인해 또 한 번의 폭풍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LA 산악 지역에는 최대 10인치 정도의 눈이 내릴 전망이며 샌 가브리엘 산맥의 경우 15인치까지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는 다음 달 1일까지 최저 온도가 38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파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도로 상태가 미끄러워 교통사고 역시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인사회 수건이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국회가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독립성을 가진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서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는 물론 투표권 확대 등 한인들의 권익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생길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민원 처리의 통합성과 효율성입니다. 기존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기구로 한인들의 민원 업무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나눠서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재외동포청의 경우 외교부 외청으로 동포사회와 관련한 행정사안이나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재외동포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었어요. 출입국, 체류, 병무, 법무, 세금, 세무, 그리고 보건, 교육 이것들을 다 하나로 합쳐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포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좀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동포 교육이나 한국 문화 홍보 사업 등도 기존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외교부에서 이제 정책을 해왔고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라든지 재외동포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왔고 그거에 대한 이행 자체는 이제 재외동포 재단에서 사업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동포청이 만들어지면서 정책도 하고 그 정책을 실제로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또 피드백을 받아서 다른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이외에도 동포청은 재외동포 투표 참여율 제고나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해외 입양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별도의 단일 기관이 신설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만큼 한인들의 권익 신장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 국적이 있는 우리 아들이나 딸이 이걸 해결하러 가야 돼요.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재외동포청이 이제 설립이 돼서 이런 거를 좀 더 수월하게 우리 한인 해외 나와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으면은. 한국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재외동포청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과 광주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중국의 한 범죄 조직이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수천 개의 불법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공안부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중국 범죄 조직들이 텍사스에 거주하는 최소 3,000명 이상의 아시아계 주민들의 신분을 도용해 불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계 주민들의 신용카드와 개인정보 등을 빼내 주정부에 대체 운전면허증을 요청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4,000개의 사기 계정이 생성됐고 그 가운데 2,400개의 면허증이 제3자의 주소로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조직은 특별히 중국인들과 비슷한 외모를 찾기 위해 아시아인들을 겨냥했고 그들의 이전 주소와 부모님의 이름까지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범죄 행각이 발견되면서 공안부 관계자들은 FBI와 함께 최소 4개 주에 걸쳐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많게는 수만 개의 가짜 면허증이 발급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국가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국은 주정부의 온라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거래의 카드 뒷면에 세 자리 숫자 등의 보안 코드 인증 기능을 추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증가하면서 전자여행 허가제 신청에 대한 주의가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한국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민권자들에게 전자여행 허가제 KETA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KETA 대행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반드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KETA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한화 기준으로 $10,000이지만 비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신청 수수료를 $100가 넘게 부과하고 잘못된 정보도 제공해 신청인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는 한인 등 시민권자가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할 때 온라인으로 여행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비행기 탑승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뉴욕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 24일 오후 2시쯤 뉴욕 퀸즈 어번데일역 인근 주택에서 59세 한인 여성 조숙현 씨가 피범벅이 된 채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고 이를 목격한 61세 남편 조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조 씨는 가슴 부위 등 신체 여러 군데에 자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칼을 발견하면서 당시 집안에 있었던 20세 한인 남성 데니스 조 씨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조 씨는 살인과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조 씨 부부와 아들이 평소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고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에서 수년 동안 마약 거래를 일삼던 한 남성이 한국인처럼 성형수술을 하고 심지어 이름까지 개명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방콕 경찰이 3개월간의 역추적 끝에 박나지구의 한 주택에서 마약 거래 혐의를 받고 있던 25세 사라해 사왕쟁을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한국인처럼 성형수술을 받았고 이름마저 성지민으로 개명하는가 하면 체포 당시 본인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수년간 유럽에서 메틸렌디옥시와 엑스터시 등 다량의 마약을 수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수배됐지만 몽타주와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용의자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동일 전과로 3번이나 체포된 이력이 있으며 주로 암호화폐를 통해 다크웹에서 마약을 불법 밀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파트타임 근무를 선택한 근로자의 비중이 2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1월 사이 파트타임 근로자의 수가 전달 대비 120만 명 증가했고 이 가운데 자발적으로 파트타임을 선택한 근로자는 85만 7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년간 최대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확대되면서 여러 개의 파트타임 근무가 더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젊은 층이 늘었고 은퇴자들도 소득을 만들기 위해 파트타임을 선택하면서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노동국은 파트타임을 일주일당 35시간 이하 근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키이우를 찾은 지 일주일 만인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남영석 기자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데니스 슈미알 총리 등 우크라이나 주요 강요와 회동하고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s we mark 1 year since the beginning of this full-scale invasion, the message I bring you from President Biden is simple. America will stand with Ukraine for as long as it takes. 옐런 장관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에 맞선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도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우크라이나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강한 연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할당된 99억 달러의 미국 정부 예산 가운데 12억 5천만 달러를 우선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의 키이우 방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키이우를 전격 방문한 뒤 일주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아동 수천 명을 유괴해 러시아 본토로 강제 입양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엔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나스 피난트 EU 집행위원회 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병력이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을 유괴해 러시아 본토로 입양 보낸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심각한 범죄로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형석입니다. 튀르키예에서 밤사이 규모 5.6의 여진이 또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세계은행은 지진 피해 규모가 342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희뿌연 먼지가 줄지어 피어오릅니다. 경찰의 통제선이 쳐진 가운데 도심의 한 건물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27일 튀르키예 동남부 말라티아 지방에서 규모 5.6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재난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건물 29동이 붕괴돼 1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뒤 이어진 여진만 6,000차례, 튀르키예에서만 44,300명이 숨을 거뒀고 시리아까지 더하면 사망자는 5만 명이 넘습니다. 수색 구조대가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지진 피해 수습은 역부족입니다. 축구장은 물론 거리 곳곳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난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튀르키예에서만 342억 달러, 우리 돈 4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3.5%에서 4%로 예상됐던 튀르키예의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지진 피해로 0.5%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튀르키예의 재건 비용은 직접 피해 규모의 최대 3배, 우리 돈 15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조만간 군사 분야는 물론 외교 경제까지 아우르는 후속 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조태영 주미대사는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것을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북한의 이런 도발이 한미 동맹의 강화를 불러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막아내기 위한 군사적 억제력, 이른바 확장 억제를 실행하기 위한 한미 간 움직임 역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국 측에 핵 잠수함 기지를 처음으로 공개했고 조만간 확장 억제력을 운영하는 후속 훈련도 이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 잠수함 기지를 최초로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양국의 여러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후속 TTX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군사 분야뿐 아니라 외교, 경제, 정보를 아우르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조만간 발표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맞춰 바이든 정부는 오늘도 북한을 향해 강원 양면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보냈습니다.
The threat that we and our partners in the region face from these programs and these dangerous provocations, we've made very clear that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국빈 방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와 의회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 흐르고 있다는 게 워싱턴 분위기입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등장을 두고 한미 양국은 후계 구도와 관련돼 있는지 결론 짓기엔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와 간신히 부결됐습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한 표 더 많았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찬성 139, 반대 138, 가결에 필요한 찬성 149표에 10표 모자랐습니다. 부결은 됐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당초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예상과 달리 고작 10표가 모자라 간신히 부결됐습니다. 찬성이 오히려 반대보다 한 표 많았습니다. 작년 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때는 찬성이 101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그때보다 찬성이 40표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다시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심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이탈표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한 대답은 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국 방탄으로 이재명의 강에 빠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가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가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가표가 더 많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깨끗이 사퇴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표결에 앞서 이 대표는 무죄 정황뿐인데도 검찰이 사법 사냥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을 두고 단군 일의 최대 시민 피해라고 맞섰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연단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분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토착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이재명 대표는 5분 가까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신을 겨눈 압수수색만 322번이나 이루어졌는데 무죄 정황만 넘쳐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각 혐의에 대한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 장관은 특히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닌 최대 시민 피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이 각종 인허가의 대가인지도 정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장관의 창끝이 이 대표의 방패를 뚫은 셈이 됐습니다. 예상과 달리 민주당 내 이탈표가 적지 않게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에선 물론 정치적으로도 코너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제주도의 상징인 현무암, 모양과 색깔이 독특하면 희소 가치가 있어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는데요.
출입이 금지돼 있는 국가 시험림에 들어가 자연 현무암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복면에 쓴 남성 2명이 제주에 있는 국가시험림 출입구 앞을 서성입니다. 잠시 뒤 CCTV 화면이 갑자기 흔들리며 다른 곳을 비추고 또 다른 CCTV는 하얀 천으로 가려집니다. 이들은 곧바로 자물쇠를 뜯고 시험림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굴착기와 트럭을 동원해 300m의 진입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지름 150cm 크기의 현무암. 검은색인 일반 현무암과 달리 중간중간 회색빛을 띠며 거대한 산을 줄여놓은 것 같은 모양입니다. 범인들은 수십 차례 답사를 한 뒤 절도 작업에 8명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팔 벌린 인증 사진까지 남겼습니다. 시험림에서 자연석을 훔친 일당은 이처럼 제주 시내 한 야적장까지 돌을 옮겨 숨겨놨습니다. 절도범들은 이 현무암을 5천만 원에 팔려다 여의치 않자 지인에게 1,200만 원에 팔았지만 이마저도 취소된 뒤 결국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험림에서 산림자원을 훔치거나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형제 2명을 비롯한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5명을 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1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본인이 머무는 지하 벙커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옷장에는 녹색과 검은색 전투복이 빼곡하고 바닥에는 군화가 놓여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론에 직접 공개한 지하 벙커의 모습인데요. 침실에 자그마한 침대와 세면대도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에게 옷장 속 비닐에 쌓인 정장을 보여주며 전쟁에서 승리하면 꺼내 입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지하 벙커는 러시아의 공습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지어졌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을 찍을 때 촬영 장소로 자주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트위터 유료 구독 서비스의 총괄 책임자가 회사 바닥에서 쪽잠을 자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돼 화제가 됐는데요. 비용 절감을 하겠다며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는 트위터가 이번에 또 직원의 10%인 200명 정도를 추가로 해고했는데 정리해고 대상자에 이 간부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트위터 간부조차 감원 바람을 피하지 못한 건데요. 현지 시간 25일 새벽 해고 대상자에게는 이메일로 해고 통보가 갔고 즉시 업무 계정 접속이 차단됐다고 합니다. 트위터는 지난해 11월 해고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기존의 3분의 1도 안 되는 2,300여 명의 직원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설적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6번에 걸쳐 미국 프로농구 우승을 확정한 파이널 경기에서 착용한 농구화 6개가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시카고 불스의 홍보 담당자인 팀 할럼이 경기가 끝난 직후 조던에게 운동화 한쪽을 직접 받아 보관한 것으로 천문학적인 가격에 팔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네스북의 세계 최다 운동화 수집가로 기록된 조던 갤러는 이 농구화의 경매가가 최소 2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억 원에서 1,300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강풍에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지붕마저 모두 날아갔습니다. 캔자스주의 하늘에서는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폭풍 구름도 발견됐는데요. 현지 시간 26일 폭풍이 미국 중서부 지역을 통과하면서 오클라호마, 캔자스 일부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모두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도로 곳곳이 끊기고 12,000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밤에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몇 미터 간격을 두고 앉아 둥근 조명을 켜놓은 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구일인시의 한 육교인데요. 요즘 이곳은 밤마다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하려는 이른바 라이브 스트리머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아 돈을 버는 건데요. 실내보다는 여기가 더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벌이가 좋은 날에는 하룻밤에 10만 원 넘게 벌 수 있다 보니 인기 돈벌이 수단으로 떠오른 건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도 부업으로 많이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일부 이탈리안 레스토랑들이 손님들에게 토마토 소스 파스타보다는 크림 파스타를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가 부족해서인데요. 대형마트에서도 토마토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영국에서 토마토 값은 올해 1월에서 2월에만 지난해보다 4배 폭등했는데요. 토마토 주요 산지인 유럽 남부와 아프리카의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 소비하는 토마토 대부분을 수입하는 영국은 심각한 공급난을 겪고 있는데요. 요식업계는 토마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2023년으로 가면서 2022년에 제일 많은 차의 리커가 무슨 회사였고 무슨 이유였는 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첫 번으로는 2022년에 제일 많이 리커가 있었던 차는 바로 우리 포드였습니다. 포드는 2022년에만 67번을 리커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8.7 밀리언 차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1년에는 12월밖에 없는데 12 months 사이에 67 times 우리 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두 번으로는 복스웨겐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아우디 차 아니면 복스웨겐의 차에는 되게 많은 리커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45 리커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이 복스웨겐도 우리 차에 문제가 인정을 하고 이 차의 문제에 대해서 가서 꼭 수리를 하십시오 하는 편지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크라이슬러, Jeep, 피아트였고 네 번째로는 머세디스-벤츠, 머세디스-벤츠는 33번 리커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으로는 GM, 쉐보레,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쉐보레의 32번 리커가 있었고 여섯 번으로 키아, 그리고 현대가 22번하고 24번 리커가 있었습니다. 우리 키아하고 현대 차들은 리커가 많이 있는 편이었고 중간 사이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워런티가 길으니까 물론 이는 리커 받으면은 누구나 가가지고 무료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 되게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대하고 키아 입장에서는 워런티가 다른 분들보다 다른 차 회사보다 더 길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있으면은 무료로 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그 리스트에서는 9번째였는데 20번 리커밖에 없었는데 차로 계산하면 제일 많았습니다. 바로 3.8 밀리언 차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되게 좋은 회사인데 이제 차 회사로 시작되지 않았고 컴퓨터 테크놀로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차들이 많은 큰 프로덕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프레이밍이 문제가 있으면 많은 차들의 임플리멘테이션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테슬라가 넘버 8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내 차도 당연히 다 들어가네. 왜냐면 이 리스트를 쭉 보면은 안 들어간 차들은 없습니다. 모든 매니팩처가 다 리커가 있고 그 리커가 얼마큼 있었냐, 얼마큼 심각한 거냐, 몇 번이나 들어갔어야 된 거냐, 거기에 차이점이지 차가 완벽한 차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리커를 보고 나도 보보 차를 탔는데 나도 혼다 차를 탔는데 아니면은 문제 있는 차가 있었다 하면은 꼭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고 딜러십 가서 수리를 보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급 수입차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 입주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로 한쪽에 수억 원대 고가의 수입차가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했다 벌금을 낸 뒤 앙심을 품고 며칠 전부터 이러고 있다는 게 사진을 찍은 사람의 설명인데요. 관리실이 암만 요구해도 꼼짝 않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차를 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가보니 이번에는 본인 소유 다른 수입차를 같은 자리에 세워뒀다는데요. 차만 좋으면 뭐하냐, 인성은 안 봐도 훤하네. 강제 견인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난 24일 시베리아로 향하던 한 러시아 국내 민간 항공기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내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가 고장나 7,600m 상공에서 급 강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비상용 산소 마스크가 천장에서 다 내려오지 않은 좌석도 있었고요. 써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마스크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압이 순식간에 낮아져 승객들은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도 느꼈는데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정도로 다급한 상황은 한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기내에는 어린이 20여 명을 포함해 16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10분간의 사투 끝에 무사히 착륙했지만 승객 일부는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승객들은 기장과 승무원이 사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당시 상황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하네요. 막 경기가 시작된 축구장 안으로 관중들이 갑자기 인형을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셀 수 없이 많이 있는 인형들이 경기장 안으로 쏟아집니다. 이곳은 프로축구팀 베식타스와 안탈리아 스포르가 맞붙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축구 경기장인데요. 홈팀 베식타스 팬들이 지진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전반 4분 17초가 되자 일제히 인형을 던지기 시작했는데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이번 지진의 발생 시각이 새벽 4시 17분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인형들은 지진 피해를 겪은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길 한복판과 계단까지 음식들이 바닥에 줄지어 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과 남동부 지역 일부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최근 몇 달 동안 학교 음식에서 닭 깃털이 섞여 나오는 등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고요. 며칠 동안 한 종류의 음식만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 부실한 음식을 항의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시위에 나선 건데요. 눈에 띄는 항의 방법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누리꾼도 있었지만 먹을 음식조차 없는 곳도 많은데 음식을 저렇게 낭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위해 초콜릿 캐릭터 모양의 관을 준비한 한 미국 할머니의 달콤한 장례식이 화제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30년간 교사로 일한 메리 게일리인데요. 별명이 한 초콜릿 회사의 브랜드명과 같아서 메리의 교실은 학생들이 선물한 초콜릿으로 항상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몇 년간 초콜릿 장례식을 준비했다는데요. 파란색 관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뒤 아들이 손수 만들었고요. 배 위에 얹은 초콜릿 수시발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겼습니다. 유족들도 초콜릿 캐릭터 옷을 입고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네요. 방탄소년단 지민을 닮고 싶다며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수십 차례 성형수술을 해 화제가 됐던 영국의 한 청년이 이제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32차례 성형수술을 한 올리 런던은 영국의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갑자기 수술을 받을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는데요. 런던은 성형수술을 멈춘 뒤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한 일을 보고 배우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 주세요.
이상으로 2월 27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